대한민국 최소 근육수 전율의 승부사 별대박입니다.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한 고래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일요 경마 별대박의 UCC 방송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고래사냥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대박입니다. 6월달의 세 번째 주 마지막 경마일 일요 경마가 또 펼쳐집니다. 전율의 승부사 고래사냥꾼 별대박은 일요 경마 또 수많은 고배당 관리마필들 체포해서 이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경마도 별대박 옆에서 도움 말씀을 함께 전해주실 객원 해설가 선동열 전문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동열 위원님은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를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그 아무도 모를 겁니다. 왜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갔을까? 그 별대박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 그 정부에서 그 외교부 장관을 그 강경화 씨로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아주 그 훌륭하신 분인데 훌륭하신 대통령께서 그 강경화 장관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코자 하는데 그 임명 동의안이 지금 국회에서 차질이 자꾸 빚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가장 그 단점이 그 위장 전입이래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가끔 보면 요즘 뭐 맹자가 위장 전입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맹자 아시죠? 네. 공자 맹자 할 때 그 맹자는 원래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이 공동묘지 옆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놀면서 사는데 계속 보고 배우는 게 장례하는 거, 그 사람 죽으면 갖다 묻고 장례식 치르고, 그러니까 뛰어놀면서 그런 놀이를 하는 거 있지. 그 친구들하고 뭐 이 삽으로 땅 파서 사람 묻고 묻는 척하고 이런 놀이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아, 이놈이 맨날 이것만 하고 놀네, 이사 가야겠다, 공동묘지에서 그 이사를 간 거예요. 갔는데 장터로 이사를 갑니다. 장터로, 시장 골목 장터로. 그러니까 장터에 가니까 또 맨날 이 맹자가 그걸 하고 노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거, 장사꾼을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말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하나, 장사꾼이 되려고 하나. 어머니가 안 되겠다 해서 또 이사를 갑니다. 그게 서당입니다. 서당 옆에로. 서당 옆으로 가니까 맹자가 허구한 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 글을 읽고 기뻐서 그냥 거기에 눌러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정말 대단한 성인이 됐죠, 맹자. 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교육에 대한 입장이나 자식에 대한 그 잘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그런 뭐 이사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굳이 꼭 그 외교부 장관이 되시는데 좀 턱걸이 그게 걸림돌이 될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정말 더 이상의 적임자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 직업 중에, 세상 직업 중에 가장 훌륭한 게 뭔지 아시죠? 가장 훌륭한 직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직업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 임명을 하는 건데, 모든 국민들이 한 80~90%가 전부 다 원하는 또 그러한 방향이고, 근데 그게 지금 자꾸 그 걸림돌이 돼서 매번 뉴스를 보면 맨 그 얘기만 나오니까 별대박도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2주 뒤에 미국을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 정권으로 인해 가지고 국격이 다 완전 개망가지고 뭐 완전히 모든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취약점으로 많이 좀 국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훌륭하신 분이 대통령 됐으니까
그 미국 갈 때도 장대하게 가시고 떳떳하게 힘있게 가셔야지 그 외교부 장관 하나 없이 그 차관만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빨리 내각이 구성돼서 이 좋은 이 나라 건설에 좀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별대박도 갖고 있는데, 물론 뭐 그 과정이 뭐 청문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나라에 그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인데 그 걸림돌이 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별대박은 그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해야지 또 마사회도 빨리빨리 바뀔 건 또 바뀔 테고, 일단 내각이 구성돼야 그 낙하산 인사들도 싹딱 정리가 되고 뭐가 이렇게 마사회도 좀 변화의 좀 모습이 될 텐데, 그러면 또 좋은 방향으로 이런 뭐 인터넷 배팅도 다시 또 살아나고 좀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도 좀 부강해지고 좀 이렇게 안전한 그런 국가도 되고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데 결국은 부처님 보고 왜 가출했냐고 물어보는 격이 똑같고, 예수님 보고 왜 총각이라서 안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제 생각엔.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갔던 서쪽으로 갔던 간에 그걸 트집이 되겠습니까 그게. 빨리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앞으로의 거대하고 번창하는 발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 주식시장이 난리래요. 대통령이 바뀌신 이후로 주식 하시는 분들 뭐 돈들을 많이 버신다고 합니다. 자꾸 주가가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정말 다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경마 자체는 또 이번 주 일요 경마가 남아 있는데, 선동열 위원님 이번 주 일요 경마 어떻게 보십니까? 예, 토요일 말씀을 드렸듯이 일요 경마도 전체적인 좀 혼전 구도가 많이 짜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 경마도 어떤 배당권에 초점을 두고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 뭐 저배당보다는 중고배당 쪽에 우리가 좀 막권 승부도 봐야 될 경주, 그런 경주들도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역시 최근 중에는 가장 좀 혼전도가 높다라고 보여질 만큼 상당히 좀 어려운 조판이 많았습니다. 예. 이번 주는 뭐 토요일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유익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일요일도 아주 흥미롭고 박진감 있고 재미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이 많이 나오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당이 안 나오고 이 쓰레기 배당만 들어오면 이미 예. 아주 뭐 짜증나고 그 막 목에 힘도 안 나와요. 아주 막 졸리고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스스로 걷게 되고, 이번 주 일요일도 배당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또 하이라이트 경주가 있죠. 예. 서울 구경주의 스포츠 조선배가 기다리고 있는데, 언론사배 중에 가장 큰 데입니다. 스포츠 서울배, 스포츠 조선배, 뭐 스포츠 먼배, 뭐 일간 스포츠배, 뭐 다 등등 있지만 스포츠 그 신문 그 언론사배 중에 가장 큰 대회, 상금이 가장 많이 걸린 대회, 오늘 서울 구경주가 스포츠 조선배 펼쳐집니다. 또 선웅열 전문위원님이 스포츠 조선배는 메인 승부를 잡고 계시죠. 예. 또 많은 분들께서 애용해 주시고 함께 성원해 주시면 또 좋은 결과 나와 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 경마 또 별대박도 뭐 마방 인터뷰 내용이나 그리고 그 직접 이 새벽 주기를 통해서 본 마필들, 또 이게 그동안의 경주 복귀를 통해서 봤던 그 마필들, 또 우리에게 한구라가 될 수 있는 마필들, 별대박도 철저하게 체포했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대상 경주에서 기수가 어떤 놈이 그 시상대에 서거나 말거나는 우리랑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적중해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마방이 어떤 조교사 애들이 뭐 떼돈을 벌어 처먹든 말든 간에 그런 건 전혀 우리랑 관심이 없습니다. 우린 걔네들이 뺄 건지 늘 건지를 정확하게 찝어내서 항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듯이, 별대박도 경마팬님들과 한 몸의 입장에서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선동열 위원님도 경마팬 여러분들과 한 몸의 입장에서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엔 경마팬 여러분들과 이 경마 전문가들의 입장은 그 선동열 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셨죠. 애증의 관계 아닐까요? 그렇죠. 잘 안 되면 욕을 먹을 때도 있는 거고, 잘하면 또 고마운 거고, 하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별대박이나 선동열 위원님은
이 마방에서 듣는 소스, 뭐 마사의 무슨 뭐 취재, 뭐 이런 거랑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소스쟁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건 뭐 소스나 팔아 처먹는 놈들하고는 별다방은 전혀 다릅니다. 선동열 위원님하고 이 분석가예요. 분석하고 그 나름대로의 그 마력을 갖고 촉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 가장 승부를 어떤 놈이 볼 건지 안 볼 건지, 이 놈이 뺄 건지 땡길 건지 그런 거 추적하는 이 전문가입니다. 분석가고 또 최근에 너무너무 성적이 또 불바다고 이번 주도 불바다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먼저 별대박이 지난주에 적중배나무 담배 보시겠습니다. 아주 뭐 지난주에도 난리 싹쓸이 불바다였습니다. 지난주에 약간 좀 아쉽다면 일요일 좀 후반이 좀 미흡했던 점 있었는데 양이틀간 금요일 토요일 이빠이 때려먹고 일요일 후반이 좀 좋지 못했던 점, 이번 주에는 좀 더 일요일도 후반까지 싹쓸이 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선동열 위원님도 지난주 괜찮으시죠? 예, 뭐 지난주에 저도 마찬가지죠. 금요일 토요일 상당히 좋은 적중의 배당 어떤 상황이 연속이 됐는데 일요 경마 저도 한 5개 경주는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결론 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배팅을 해서 졌으면 여러분들도 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비양심적으로 예상과 혼자 이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뭐 5경주 뭐 정면 돌파도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만 확실히 좀 기억에 남는 배당권의 적중들이 아쉬웠기 때문에 지난주 아쉬움은 이번 주 무조건 좀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무조건 만회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선동열 위원님도 지난주에 성적이 좋으셨고 이번 주 계속해서 불바다 가실 겁니다. 먼저 승부 경주부터 예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승부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별대박이 서울은 1경주, 5경주, 10경주. 토요일도 1호텐 3개 경주였는데 일요일도 1호텐, 1호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동열 전문위원님은 서울 6경주, 9경주, 11경주, 6구 11꼭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도 일반 경주 및 승부처 더 있습니다. 일요일 아주 박진감 있는 대상 경주까지 펼쳐지는데 무리 없이 이변 없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현장 나가시기 전에 플러스기 텍스트 꼭 참고하시고 현장에서 ARS 또 문자 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오늘 서동열 위원님 오늘 막차를 타셔야 되겠네요. 예. 오늘 지금 시간이 밤 아주 10시 지금 50분을 가리키고 있어서 오늘은 좀 막차 타고 내려가시 돼서 좀 별도박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뭐 사설은 적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1라운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1라운드입니다. 오늘 별대박이 그 서울에서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 준메인 승부 노리고 있습니다. 뭐 11마리가 뛰는 경주인데 또 아직까지는 뭐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의 마들, 또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 경주 경험이 미흡한 그 똥말들 간의 경주고 역시 미승리마 경주다 보니까 신마 경주다 보니까 그 레이팅도 빵점으로 시작되는 경주입니다. 이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주로 보시는 경주입니다. 별대박은 이미 여기서 노림수의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것이고 1경주부터 바다 불바다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장에서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동열 위원님이 또 한 마리 소개해 주시면 별로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남승현 마주시죠? 남촌 시리즈는 예전에 이제 18조에 남촌의 뭐 아침, 남촌의 지존, 뭐 남촌으로, 그러니까 마명이 남촌으로 시작하는 잘 뛰는 말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한동안 좀 뜸했어요. 이게 다 이제 남촌 시리즈가 남승현 마주의 그런 18조의 어떤 기둥 마주였죠 예전에. 이 남촌의 퀸이란 마필 남촌 시리즈가 또 오랜만에 서울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마체는 511kg, 510kg대 굉장히 좀
등치는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가 기대를 하는 이유는 주행검사 때 보면 약간 모자른 감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큰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행 자세가 좀 투박하지 않고 부드럽더라. 그리고 김영곤 기수가 뭐 지난주부터 직접 훈련을 전담을 할 정도라면 어떤 마방에서의 잠재력 기대치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말이 11번 남촌의 킨인데 저는 뭐 그거 하나는 확신합니다. 이번 경주 이번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요. 뛰어봐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의 어떤 혈통적 기대치로 볼 때는 11마리의 마필들 중에 앞으로 가장 많이 뛸 말은 11번 남촌의 킨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저는 데뷔전서부터 무조건 좀 노려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남승현 마주 그 남촌 시리즈 예전에 그 명문가문이라는 또 무지막지한 마필을 그렇죠. 갖고 계셔가지고 최근에 뭐 전문가 활동하고 있는 그 정기용이 타고 그렇죠. 펄펄 날아다니던 정기용 기수가 18초에 있을 때 괜찮았어요. 정기용 기수 잘 탔죠. 말 잘 탔는데 이 전문가 생활로는 아직은 좀 빚은 잘 되겠죠. 못 보는 것 같은데 참 말 잘 탔죠. 정기용이 원래 A급 등거리가 그렇죠. A급 등거리 말 잘 타던 기수. 그 11번 남촌의 킨, 그 매니피의 자마, 이거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별대박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오늘 별대박이 오늘 전반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준메인 승부를 노리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지금 5번 좋은 나들이 데뷔하고 지금 3전째 오늘 유승환이 탑니다. 그 유승환이도 말을 잘 타는 애는 아니에요. 인기만 타면 자주 부러지고 아주 징그럽게 말을 못하다가 어쩌다 한 마리 쏙쏙 들어오고 초반에 공격적인 성향을 좀 키워야 되는데 작년엔가는 한때 또 잘 탔습니다. 그 초반에 좀 밀어붙이는 습성을 가지고 작년 그 초반에는 좀 탔는데 또 후반으로 오면서 또 스타트가 안 좋아지면서 좀 좋은 기수에서 좀 나쁜 기수로 또 전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5번 좋은 나들이 요거 뭐 좋은 성적을 좀 뽑아냈으면 좋겠지만은 요게 인기는 많이 강할 거예요. 근데 별대본 얘를 충마로 인정하지 않는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승부를 준맹 가져가는 경주입니다. 지금 안쪽에는 1번 MJ 질주, 박오른 등어리. 아주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스타트가 아주 빠른 마필. 그리고 박오른 기수. 뭐 김혜선이 타고 2차 왔는데 별대박이 박오른일지라도 남자로서 자존심은 이미 갖다 꽂아야 되는 마필이죠. 뭐 여자도 기승하고 갖다 꽂는데 그렇다고 뭐 여성분을 저기 약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남자 자존심이란 건 좀 다르다. 이걸 별대박 표현하고 싶은 건데 박우run이가 오늘 인코스 1번 MJ1주 여기에 별대박은 넣고 가는 승부 마필 충마입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싹 쑤시는 경주인데 이미 외곽 쪽에 우리가 다 때려 박아야 될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별대박이 뭐 준메인 승부부터 뭐 막건을 다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현장에서 예시장이 나와 있는데 별대박을 믿으시고 함께 들어오시는 분들 한 푼이라도 배당 여유가 계셔야지 좀 좋은 거고 이번 1경주 별대박 준메인 승부 예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면은 오늘 대상 경주도 있는 날 바다 불바다 가겠으면 놓치지 마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서울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11마리의 마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 브레이브 업이 인기 1위겠죠. 뭐 어느 정도 좀 인정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복병한두를 추천을 드리면 6번 금강다움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직전에 이준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뛸 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뭐 인기 10위권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고 맨 바닥에서 아무 의미 없이 경주 진행을 하면서도 라스트의 끝걸음은 상당히 좀 나오면서 걸음의 실전 변화는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역시 이제 8조 마방이 이 수영 조기를 굉장히 좀 많이 시키는 그런 마방이죠. 그러면서도 어떤 실전에서의 성적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마방이기도 한데 이 금강다움이란 마필은 지난 경주부터 상당히 좀 수영 조교를 빡세게 시켰던 그런 마필입니다. 실전으로의 어떤 변화로 이어졌고 이번에도 역시 같은 패턴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마필 상태는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걸음을 좀 한참 남겼던 말이 이번에 거리까지 1300으로 늘려서 출전을 한다라면 6번 금강다운이 가장 좀 최대 복병 세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오늘 이번 서울 2경주에서는 지금 4번 브레이브업
요거는 뭐 지난번에 조제로가 타고 선행을 가서 2착을 버텨냈는데 오늘은 선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안쪽에 2번 레베카가 있기 때문에 또 3번 스페셜 백시도 그 정도 스타트는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4번 브레이브 강력한 인기는 모으겠지만은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분명히 이건 고려해볼 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대박 이번 경주에서 강력하게 좀 관심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이 서 있습니다. 지금 5번 베스트 미션 54조 박천서 마방에서 지난번에 나올 때 이게 공백기를 두고서 나왔다가 그냥 밑바닥에서 질질대고 승부를 안 한 마필. 라스트가 12초 때가 나오면서 끝걸음은 상당히 아주 뛰던 마필인데 오늘 거리 1300으로 늘려놨어요. 그리고 54조에서 오늘 송재철이가 이걸 올라가 있습니다. 뭐 송재철 등어리 하면 뭐 이류경만은 제법 타고 그리고 배당이 나올 때 좀 승부도 되는 등어리인데 5번 베스트 미션 요거는 좀 잠재력 발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시고 8번 스페셜 퀸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유승환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사실 이 스페셜 퀸이란 마필도 앞방 뒷방은 다 있는 말입니다. 대신 이제 단점은 결정력 부족이죠. 항상 좀 한계치에 좀 부딪혔다라는 빠르게 좀 한계치에 부딪혔다라는 느낌인데 이번 경주를 대비해 훈련 때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졌고 역시 좀 기술을 교체를 시키면서 뭔가 마방에서도 변화를 시도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8번 스페셜 퀸 또 직전 1300까지의 거리 경험이라면 뭐 이번 경주에서는 역시 무시를 못하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스페셜 퀸. 이번 서울 이경주 여기서 뭐 6번 금강다음 그리고 8번 스페셜 퀸, 5번 베스트 미션 여러 마필도 관심 드리고 현장에서 꼭 정확하게 적중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일요 경마 별대박의 UCC 방송 고래사냥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 경마 스포츠조 선배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 날 다른 일반 경주들도 곳곳에서 수많은 배당마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래 사냥꾼 별대박은 매주마다 고래마를 통해서 또 좋은 결과를 또 안겨드려 오고 있고 오늘도 3마리 마필 이 코너를 통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승식을 적용하셔서 꼭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요 경마는 서울에서 1경주, 7경주, 10경주, 1710 3마리 마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1경주입니다. 첫 번째 배당 관리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7번 베스트 메이드란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는 그냥 눌러 자빠자고 승부를 기피했던 마필. 이번 경기는 승부를 던지겠다는 패턴의 모양새를 가지고 조교를 좀 올렸던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어요. 조교 때 걸음은 상당한 선두력을 뽑고 있던 마필인데 오늘 이번에 뭐 선행까지는 어렵죠. 안쪽에 1번 MJ 질주가 있기 때문에 선행은 어려워도 2선에서 경주 전개 가능하고 그 걸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버텨냈을 때 배당을 토할 수가 있는 마필 7번 베스트 메이드입니다. 오늘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은 7번 베스트 메이드 이 마필 놓치지 마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당 관리 마필 서울 7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절대적인 고래마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외곽의 10번 대한천왕입니다. 전혀 안 팔릴 마필이지만 이것도 순발력도 막강하게 잠재된 마필이고 특히 이거 10번 대한천왕이라는 마필은 오늘 박병윤이 고배당 등어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1200이고 외곽이라는 점이 있지만은 이번에 또 선행까지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건 분명히 잠재력은 아직 포기할 단계가 아니고 훈련 때는 너무나 주폭이 호감스러웠던 마필. 이번에 10번 대한천왕 이건 뭐 최소한 3복승권도 강력하게 관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10라운드 11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오늘 서울 11라운드에서 오늘 별대박의 배당 관리 마필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6번 럭키라이트예요. 초반에 도주 성향은 가장 강한 마필입니다. 마체도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마필인데 지난번 선행 가다가 무너지긴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선행 갈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여기 앞장에서 그냥 배당을 또 때리고 동반 입상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금 안쪽에 2번 위너스 글루리가 선행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6번 럭키라이트가 독보적인 독등을 나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후반부 경기는 선행마가 또 상당히 유리하게 입장하고 있는데 6번 럭키라이트 금은정윤이 한번 주목할 필요 갖는 경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3마리의 배당 관리 마필 소개드렸으면 현장에서 별다박이 추천드린 마필을 가지고 꼭 좋은 결과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경주 같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쉽게 보면 대길인데 좀 파고들면 어렵죠. 6번 장산재패가 직전에 선행으로 상대를 좀 압도하는 수준의 경주력을 보였는데 사실상 직전의 편성은 너무 약했습니다. 그리고 11주에 출전 공백이 생겼고 이번에는 자신보다 빠르면 빨랐지 느리지 않습니다. 7번 핵 항공모함이란 마필이 역시 단거리 경기 출전을 했기 때문에 6번, 7번 그리고 4번 문화일킹까지 어떤 선행권의 경합이 예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이건 당연히 불보듯 누가 잡아줄 일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다 선행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9번 질풍독주란 마필이 역시 지난 3월 19일 경주 때는 선행으로 우승을 거둬냈지만 직전 경주는 역시 1번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좀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4번, 6번, 7번이 쏘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 뒤를 차분하게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은 9번 질풍독주. 어떤 전개적인 이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정감은 이 9번 질풍독주가 아니냐. 마필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예. 이번 서울 3경주 지금 안쪽 5번 센터포바가 나왔는데 28주 만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발력 막강하고 오늘 편성은 적절한 편성인데 휘양마라서 승부할지가 그렇죠. 그 문제죠. 승부할지가 우려가 되는 마필. 다만 11번 새로운 우주하고 구조마방 애들이 2마리를 꺼내놨기 때문에 마방의 주전등을 이찬우가 아끼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의지는 표현되지만 역시 안 가도 또 할 말이 없어요. 승부 깊이를 해먹어도. 이번 경기에서 6번 장산재패는 역시 선행 갔을 때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쉽지가 않습니다. 선행이 4번 문화의킹이 도주성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 지금 선동열 위원님도 9번 질풍독주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별대박이 이번 주 강력하게 관심을 드리는 마필은 이번 배당권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한번 적응할 수 있는 마필 이번에 바로 1번 미라클맨입니다. 2월 26일에 요거리 1000m에서 얘는 선입주행하고 우승을 하고서 국산호군 승군을 했는데 두 번의 경기에서 문정균이 타고서 밑바닥에서 외곽만 돌다가 걸음을 아낀 마필입니다. 오늘 안쪽이에요. 코스 A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 자체는 선행마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순발력보다는 뒷심에서 경쟁력이 있고 선두권 한 4위권만 이번에 붙여놓고 뛴다라면은 직선에서 안쪽 열릴 때 제대로 한번 어부지리의 가능성이 있고 1번 미라클맨 훈련 때도 상당히 주폭에 힘이 실려있던 마필 1번 미라클맨 고배당에 관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 3경주도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무조건 적중으로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동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게 지금 인기도를 제가 이제 대중을 못해서 제가 사실 좀 승부까지도 좀 해보고 싶어 그런 경주였습니다. 워낙에 좀 엇비슷한 전력의 혼전 경주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노리는 말은 7번 다이아탑입니다. 이 말이 인기마가 될지 복병으로 될지 모르 현장에서 제가 사전 인기도를 못 봐서요. 이거는 지금 7번 다이아탑 정도면 한 인기 한 4위, 5위 하겠네요. 복병이죠. 네. 그러면은 충분히 좀 현장에서 좀 배트강으로 올려볼 생각인데 직전에 이제 신돌격이나 점입가속, 한성킹, 안양치타 그리고 신돌격은 오마이차로 낙승을 거뒀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착차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이 몰려 들어온 경주를 보니까 뛰고 나니까 편성이 굉장히 좀 셌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 오히려 추입으로 가능성을 보였던 이 7번 다이아탑이라는 마필이 자 이번에 훈련도 잘 시켰고 역시 이번 경주 상대들은 뭐 승근 마필들 그리고 현군에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의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이아탑의 이 뚝심이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7번 다이아탑이 좀 복병이라면 노려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번 서울 4경주도 정말 배당 메리트가 있습니다. 8번 로드킹 강력한 인기 1위 팔릴 것 같은데 거기에 뭐 3번 샛별 아침. 근데 3번 샛별 아침은 또 방춘식이 아닙니까? 그 기술을 믿고서 그냥 지워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10번 굿모닝 퓨전도 그 배당 나올 때 해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번 인기가 너무 강하다면 이 마필도 또 다시 승부 기필을 또 조심을 해야 될 경주입니다. 별대박은 이번에 4번 럭셔리 에피 요게 8번 로드킹하고 역시 뭐 대끼리 아니면 준대끼리 팔릴 것 같은데 4번 럭셔리 에피는 승군전 1기라도 지난번 1000m 거리에 선행을 못 갔어요. 못 가고 계속 시종일관 그 광야 분리등하고 맞짱 뜨다가 우승을 한 말입니다. 오늘 그 근성이라면 승군전에 1.5 감량 빼주고 있고 안쪽이고 오늘 김용근이라면 또 멋진 또 레이스를 펼칠 수가 있는 마필을 평가하는데 4번 럭셔리 에피 이건 별대박은 좀 세게 좀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별대박이 좀 외곽에 있는 애들 중에 9번 알파 오메가가 약간 좀 수상한데 이 마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상당히 수상 앞에 뛰는 말이 이제 승무전에서 바닥에서 추입을 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또 김동수는 정말 알게 모르게 또 성적을 꾸준히 내고 있죠. 그러니까 김동수 기수의 어떤 교체 카드도 그렇고 역시 외곽이기 때문에 앞선에만 좀 가담을 해준다라면 뭐 선행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선의권에서 자신의 경주를 펼쳐준다라면 역시 이변의 세력으로는 이 9번 알파와 오메가도 뭐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신승열 마주께서 그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처음이자 시작이나 끝이나 똑같다는 얘기인데 알파 오메가. 오늘 김동수 기수 이거 상당히 좀 냄새가 좀 납니다. 왜냐면 지난번 경기는 승군전에서 그냥 눌렀어요. 홀랜드가 앉아가지고 부산에서 홀랜드가 올라와서 얘를 기승시킨 자체가 잘못됐던 건데 그렇죠. 이번엔 김동수입니다. 이번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서울 4경주도 현장성 무조건 적중을 또 이뤄내겠습니다. 브론즈 3위로 직선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6번마 개천해운과 바깥 6번마 수아라천지 거리차가 좁혀지면서 바깥 역전을 노리는 6번마 수아라천지 외곽 부선이 2번마 로열 브론즈 3위권에서 잡고 3번마 헨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마 펄킹도 따라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두 마리의 대결. 안쪽에 9번마 개천해운 넘어뜨리는 6번마 수아라천지 6번마 수아라천지가 근소하게 앞섭니다. 1번마 펄킹 안쪽에서 만만치 않은 9번마 개천해운 1번마 펄킹이 종반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1번마 펄킹과 2위다. 서울 5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별대박이 서울에서 조용한 승부 경주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5경주 때 조용한 승부처, 오늘 일요일도 5경주가 조용한 승부처. 별대박의 타이틀 승부처고 이번 서울 5경주 그 커피 한 잔들 식사하시고 나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조용히 적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접속하시면은 별대박이 정말로 멋지고 짜릿한 정말 이 결승선상에서 만세 소리가 나올 정도의 그러한 그 메리트 분명히 한번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웅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인기권의 1번 태양의 후예는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하냐면 단독 선행이죠. 이번 스카이 벨벳이란 마필의 기본 순발력도 무시를 못합니다만 이건 기술의 성향을 보자는 얘기죠. 1번 태양의 후예는 김정준이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 노리고 밀고 나갈 거고 이번 스카이 벨벳도 기본 순발력이 게이트 이탈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동반 나간다라고 치면 이 유승환 기수의 어떤 기승 스타일 자체가 선행 경합을 무리하게 펼치는 그런 기수가 아닙니다. 차분하게 경주 진행을 하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1번 태양의 후예가 선행을 원게이트 뽑고 나가면 2번 스카이벨벳이 여기서는 선행권 경합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번 태양의 후예가 뭐 직접 1300의 어떤 입상 경험도 뭐 선의권에서 걷어냈기 때문에 선행이라면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말입니다. 1번 태양의 후예 인기권에 뭐 한 축을 담당을 할 텐데 저는 뭐 1번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별대박이 오늘 조용한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뭐 스피드, 뒷심 뭐 고르게 겸비를 해서 이번에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2번 스카이 벨벳.
8조 최용구 마방 애들이 지난번에 송재철이 태워놓고 안간 마필, 늦발을 유도하고 외곽을 유도하고 고의성이 타고냈다 봤던 마필은 이번 스카이벨벳이고, 오늘 유승환이 앉혀놓고 오늘은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마필 이번 스카이벨벳. 요거는 별대박이 대가리로 놓고 막권의 승부를 볼 겁니다. 지금 바깥쪽에 별대박 역시 뭐 정확하게 한번 오늘 다 때려 박는 마필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뭐 서울 5경주는 배당 나오는 경주고, 지금 뭐 별대박은 이번 경주 자체가 그냥 뭐 상황이 나는 경주로 확신을 해요. 물론 뭐 선동열 위원이 말씀하신 1번 태양 이후에도 주목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5번 천양이나 외곽의 12번 도시농부 마필들 좀 관심 좀 드리고 싶은 마필들인데, 현장에서 2번 스카이벨벳 가지고서 오늘 제대로 한 걸 하겠으면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6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선동열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서울에서 정면 돌파 승부 경주 가고 계십니다. 뭐 출전 수 많지는 않지만 또 메리트가 좋은 경주로 보이는데 어떤 맥락이신지 여쭤볼게요. 예, 오늘 또 보니까 15조 마방에서 신지 기술을 2마리나 태웠네요. 네, 그러니까 2마리 태우고 있습니다. 박기철 조교사의 생각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이가 없는 그 짓이죠. 왜냐면은 그 앞전 서울 5경주 때도 그 신지의 그 속보 강자죠. 그게 신영식 마주의 마필인데, 지난주에도 속보 왕자라고 그 신영식 마주께서 꺼내놨던 거, 그냥 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오는 신지 거였는데, 안에서 그냥 네. 별대박이 타도 그냥 옵니다. 그 711 단방 쑤셨는데 그걸 오다가 그 삼척을 하고 앉았더라고. 참 어이가 없어서 저걸 기술하고 태우고 앉았냐고 수많은 경마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본인은 그걸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소리 아니면 우리나라 저도 오늘 기사에서 봤는데, 대한민국 이제 축구 감독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네, 못하면 경질되는 거죠. 못하면 경질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들이 이제 신지 기술을 계속 그렇게 밀어줘서 안 되면 좀 기술도 좀 바꾸고 뭐가 변화를 좀 똥말이라도 좀 변화를 시도하고 해야 되는데, 마방 탈 기수가 없는지 몰라도 신지 기술을 계속 고집하는 게,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는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슈틸리케도 자르면 자르는데, 이 기수협회나 조교사협회는 기수나 조교사가 힘을 갖고 있어요. 걔네들이 월급을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희마리가 없어요. 협회는 그렇죠. 아무 희마리가 없는 곳입니다. 자기네들의 그 동반자들, 그렇죠. 본인들의 낙가마들, 이 동족들을 보호 차원에서 협회가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협회 직원들을 기수의 기수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줘야 되니까 결국은 그 같은 동반자들 입장이니까 원래 그 대한축구협회 같이 그런 협회가 있으면 좋은데, 일 못하면 때려쳐, 집구석 가서 그냥 너 혼자 해 이래야 되는데, 이 조교사나 기수들은 그렇게 일을 못해도 그렇게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아주 아쉬움이죠. 싹 다 자를 놈들을 싹 잘라야 되는데. 이번 서울 6경주 선동열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번 허리케인 블루란 마필은 직전에 기습으로 입상을 걷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와 선행을 나섰을 때의 경주력은 입상과 꼴등입니다. 그만큼 찬물과 정말 더운 물을 오가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1번 허리케인 블루는 이번에 선행 못 가면 그냥 안 되는 말입니다. 다만 경주 조건, 빠른 마필이 없고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선다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직전에 이제 1200 경주거리에서 14초대, 이번에 거리가 1300으로 늘었다라는 측면이고, 뭐 이번 언제 어디서다란 마필은 직전에 김옥성 기수의 인기 8위권 마이티존한테 졌던 말, 물론 이 말도 연속 입상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합니다만, 전력 자체는 최근에 이제 너무 약체 편성에서 뛰어왔다. 3호 신라와랑은 최근에 계속된 3차권의 어떤 한계.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노리는 배팅의 중심은 7번 드림슬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수의 교체 카드도 신영철 기수의 56.5에서 안토니오 기수의 52kg다.
저는 이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번 경주가 지금 승부전이라는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상대 인기권 마필들의 전력 자체는 뭔가 하나씩 불투명합니다. 뭔가 하나씩 약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7번 드림슬로란 마필은 직전보다 상타갑이 더 좋아진 가운데 기수도 좋아졌고 또 부담의 이점까지 지니고 있다라면 저는 이 단촐하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좀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권이 지금 1, 2, 3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7번 드림슬로를 중심권에 놓고 이건 제가 정확하게 적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정면 돌파 승부 경주, 이번에 7번 드림슬로를 강축으로 노리고 계시는 경주 같습니다. 별대박에 관심 드리는 마필은 8번 엘리트 퀸입니다. 15주 박희철 마방애들이 오늘 뭐 춘식이 신지 뭐 그런 애들이 기수입니까? 걔네들이 그냥 새벽주 관리원 정도 별대박은 평가하는데 밥 먹고 살기가 어렵죠. 그런 애들 기승시켰어요. 토요일은 또 출장도 안 했고 한 마리도. 근데 오늘 마지막 출장은 한번 때려보겠다는 추세인지 오늘 임기원이를 앉혀놨어요. 이 8번 엘리트 키는 이 마필이 예전에 1300에서 3번 신라 화랑도 이겼던 말입니다. 맨 밑바닥에서 쓸고 올라와서 그것도 부민우가 부민우나 이해동이나 비슷하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이해동이 지난주에 그 39만 배 터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럴 정도의 그런 덩어리들인데 오늘 임기원입니다. 임기원이를 태웠다면 15조 박희철이 마방에서 이거 뭐 승부를 봐야죠. 이번에는 뭐 지금 뭐 이게는 밑바닥에서 올라오던 어쩌든 간에 요거리에서 그 우승 경험도 있고 임기원이가 좀 더 노련미 있는 기수 덩어리답게 오늘 여기서 한번 성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별대박이 좀 강하게 좀 외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오늘 정면 돌파 승부처 적중이 되시겠죠? 예.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선에서 뒷선두로 들려 나섰습니다. 바깥쪽 3번 날셋 가동해 바깥쪽 4번 상태로 2위서 밀려고 그 안쪽에서 2번 10명, 여기서 5번 절대상 안쪽 8번 세컨 올라서고 있습니다. 2위권 손절수가 선두권 4마리 사파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세창과 5번 절대자 1위권 밀려고 그 안쪽에서 3번 가동해 3위권 밀린 가운데 8번, 5번, 3번, 2번, 4번 순입니다. 안쪽에서 치열한 2번 10개 중반 걸음 빠르게 올라서면서 선두를 8번 세찬 안쪽에서 2번 10매 만만했습니다. 8번, 2번 두 마리만 8번, 2번 서울 7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11마리 마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별대박은 이상하게 티즈킹 또 티즈런 이것들은 진짜 완전 그 인기만 모으고 지난주에 3차 갔죠. 티즈런. 오늘 또 티즈킹 나오죠. 그렇죠. 마지막 경주 용근이 당. 오늘 또 티즈킹 이것도 오늘 인기를 좀 모아갈 경주인데 뭐 이런 마필들 좀 인기 모아갈 경주고 8번 OJ 명답하고 4번 라운 매직 이번 경주 자칫하면 터질 수 있는 경주 같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발빠른 마필이 이제 많다라는 측면이죠. 8번 오제이 명답, 11번 진명지존, 그리고 4번 라운 매직인데 제가 이제 1군 빼고 1등급 빼고 초반에 가장 빠른 말을 한 마리 고르면 이 4번 라운 매직입니다. 1등급 말 빼고 이 말은 정말 게이트 이탈이 총알입니다. 총알. 직전에도 상대와의 어떤 발주의 격차는 잡고, 그러니까 기수가 밀지도 않았습니다. 잡고 당시에도 이제 빠른 마필이 있었습니다만 한 2마리 차로 앞서가는 모습을 보고 저 말이 초반부터 밀고 나가면 정말 뭐 뒷심은 좀 부족한 마필이지만 초반은 저 말을 이길 말이 없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지금 뭐 티즈킹이나 오제이 명답, 진명지존 요런 마필들도 빠르지만 마음 먹고 안쪽에서 이어기가 선행 가면 무조건 4번 라운 매직이 선행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직전은 57의 부담에서 라스트에 약간 잡히긴 했습니다만 우승을 유지를 했고 자 이번에 부담이 54kg 다시 이제 1300에서 거리까지 1200으로 줄었다라면 저는 4번 라운 매직의 단독 선행 이후 버티기를 뭐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예. 오늘 이거 4번 라운 매직은 워낙 이게 정말 초반 너무 빠르고 도주성이요? 이게 뭐 선행을 가는 게 유력한 것 같습니다. 한 바퀴 1순위 충분한 경주 같습니다. 지금 별대방 5번 티즈킹이 이게 상당히 좀 걸리적거려요. 그 훈련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의외로 인기 모으고서 입상을 못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한 번 더 평가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뭐 현장에서 어지간하면 욕을 놓고 가고 싶은 정도로 말은 거의 미쳐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오고 있는 애들 중에서 지금 외곽에 있는 애들 중에 9번 골드뮤직은 이건 어떻습니까? 단거리, 그러니까 이 말도 이제 단거리 경쟁력은 진입 마필이고 최근에 이제 좀 강한 데서 뛰었다라는 어떤 편성에서의 이점은 분명히 진입 말입니다. 만약 4번 라운 매직이 앞선을 모두 선행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이 이제 선행을 못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리를 해줄 때 말씀을 해주신 5번 티지킹, 그리고 뭐 9번 골드 뮤직, 요런 마필들도 어떤 선의권에서의 묻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경쟁력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들이죠. 이 거리에서 쥐파기력은 단연코 좋은 말입니다. 9번 골드 뮤직. 왜냐하면 지난번보다도 그 3월 5일에 미지니하고 그 빠른 페이스에서 2차 골 때 쥐파기력이 1분 14초 8. 그랬던 점을 불과할 때 상당히 이것도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물론 오재인 명답도 예전에 매니브레이스하고 들어올 때 13초에 들어왔지만 그때는 불량줄이었고 이거 9번 골드뮤직도 상당히 그 스피드 및 그 근성이 강한 마필. 이번에 9번 골드뮤직도 정확하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1번 서울 7경주, 4번 라운매직, 5번 티즈킹, 9번 골드뮤직 세 마리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또 정확하게 한번 막고조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7마리의 단촐한 경주 1700에서 펼쳐집니다. 경마가 뭐 줄서기로 갈 수 있는 게 1700인데 이번 1700m 경주 선동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의 중심이 됐던 말이 6번 히비키가 되겠죠. 직전에 이제 단승식이 이게 1.3배인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1.3배 하여튼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서 무너졌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이제 김용국 기수가 어떻게 타나를 한번 보십시오. 직전에 뭐 한간에는 뭐 뺐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 빼고서 이제 정상만세하고 스타파하고 해먹으려다가 거기서 또 드림슬루가 형철이가 그 눈치도 없이 그 꼽살을 깨버려가지고 아마 마방 애들도 몇 푼 못 벌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거 히비키는 뭐 아침부터 대가리라고 온 세상 뭐 완전 동네방네 온 뭐 전 예상지가 전부 다 강축으로 잡아놨는데 뭐 가기는 개뿔이 갑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고 용군이가 그냥 가볍게 뺀 거죠. 이것 때문에는 뭐 그 상시심의 뭐 그런 것 좀 얘기 좀 없었나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근이가 이번에 어떻게 타는지를 보시면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전에 뭐 뺐든 간에 뭐 가서 졌든 간에 직전에 전개는 사실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죠. 말을 그렇게 안쪽에 갇히고서 흙을 맞추고 말이 뭐 전혀 걸음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경주를 보십시오. 저는 뭐 히비키는 인정을 하는데 이번에도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서 만약에 입상 실패로 간다. 그럼 김영국이도 이거 100% 뺀 겁니다. 근데 이제 직전과는 반대로 이제 외곽에서 좀 모래 안 맞추고 좀 수월하게 경주를 타면, 지금 뭐 편성이 지금 정말 약체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뭐 6번 히비키는 제대로만 타면 뭐 여기서는 올 수 있는 말이죠. 예전에는 이게 기수애들 얄조하던 놈들 중에서는 이 주변에 모두가 있잖아요. 네. 돈 받고 말을 이제 정보를 팔 때 내가 이 말 갖고 대가리 깔 거다. 돈 받고 이런 짓도 해서 뭐 팔고. 근데 또 더 나쁜 그 얄조하는 놈들은 모두가 두 패거리가 있어요. 간다고 하는 그 주변 모두, 얘한테 뺀다고 하는 모두. 어차피 둘 중에 하나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놈 말을 듣고서 얘들은 다 간다고 해서 다 때려 넣는데 얘한테는 돈을 더 많이 받으면 한번 빼줄게. 딱 빼면은 그럼 얘들은 다 뒤져버리고 얘들만 떼돈을 벌잖아요. 옛날에 그런 얄조하던 놈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잘 모르겠지만 6번 히비키는 솔직하게 해서 지난번에 진짜 이건 그 한번 그 사건화가 됐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1억 2천만 원짜리, 더군다나 요시다 마주 그 일본인 마주 마필이고, 요게 그 지난번에 레이스를 보면은 그냥 뭐 안 간 거죠. 안 간 겁니다. 이건 완전히 안 간 거고. 요시다 이 마주가 그 경주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 그게 궁금해요. 역시 자낙무도한 인간들이라고 그 생각했겠죠. 이번 히비키 오늘은 뭐 이거 가지고 오늘 장난질 칠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빼면 완전히 뭐 저기 그 사건화 되죠. 똥말이라고 그냥 또 이렇게 생각해 그럼. 근데 또 함정이 다 있는 겁니다. 용군이가 지난번에 뺀 게 지 능력으로 뺀 게 아니라
말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뺄 수도 있는 거죠. 예, 항상 이 현장에서 예시장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 분위기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한번 음악대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이제 저는 1200 이제 1000m 뛰다가 1700 뛰는 말이 들어온 거는 경마에서 거의 기억을 못했습니다. 거의 이제 기억이 안 나죠. 들어온 건 있겠죠. 당연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데 그만큼 정말 들어올 확률이 희박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지금 경주 편성을 한번 보십시오. 히비키 빼고는 제가 볼 때 1700 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음악대장이 또 반대로 안 될 건 없다는 얘기죠. 예, 이게 승군전이지만 원래 데뷔 초기부터 밑바닥만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 선행 가다가 빼앗기고 다시 우승했습니다. 뚝심이 아주 좋았던 만큼 오늘 승군전이지만 3번 음악대장 이것도 관심을 갖는 경주입니다. 이번 서울 8경주 뭐 7마리 뛰는데 현장에서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6월 18일 1호 경마 구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 스포츠 조선배. 자, 이번 경주는 2000m입니다. 2000m. 제가 이제 마필들의 거리적 적성을 매번 강조해드리고 있죠. 마라톤 선수가 단거리 나오면 꼴등하죠. 그리고 단거리 선수가 마라톤 나오면 꼴등할 수밖에 없죠. 똑같습니다. 경마도. 자기의 어떤 폐활량과 맞지 않는 거리적 어떤 혈통에 맞지 않는 경주거리에 출전을 한다라면 아무리 잘 뛰었던 말들도 정말 꼴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경주마의 거리 적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지금 2000m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0m라서 이거 지금 10마리밖에 안 나오죠. 제가 거리 적성 짧은 말들 그러니까 하나씩 지우고 나니까 한 3-4마리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압축된 막권 안에서 정말 중배당의 노림수까지 정확하게 통할 수 있는 경주라는 얘기죠. 안 되는 말들이 지금 2000m에는 제 경마 상식으론 때려 죽여도 안 되는 말들이 지금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사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인기를 얻어도 2000m 거리에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 적성 짧은 말들 완전하게 잘라내고 놓고 때리는 말은 컨디션이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말, 오히려 인기권에서 매번 자르고 승부를 들어갔던 말이 이번에 확실하게 말 상태가 좋아졌고 거리 적성도 2000m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말을 놓고 때립니다. 그 말을 놓고 때리면서 후차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장거리 경주에 어울리는 마필들 몇 도 안 됩니다. 압축된 막권 안에서 정말 항구라가 가능한 경주, 단촐하기 때문에 이미 메이드가 됐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번 1호 경마 구경주, 구경주 뭐 고배당은 아닙니다. 뭐 999 100배가 넘는 고배당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배터가 정말 힘을 싣고 때릴 수 있는 그런 황금배당 10배 언저리죠. 뭐 10배에서 15배, 뭐 15배, 20배 요 정도 배당의 선동열이 정말 한 방으로 제대로 때려드리면서 자, 1호 경마 구경주 빠르게 오늘의 승리를 결정 짓겠습니다. 서울 10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 별대박에 서울에서 가장 배팅 강도를 가는 A급 플러스 메인 승부처 노리는 경주입니다. 별대박이 오늘 또 완전히 사활을 걸고 있는 경주입니다. 오늘 그 승부 경주가 여러 경주 있지만은 가장 배팅 강도 한번 올려보고 싶은 경주고 여기서 어메이징한 결과물로 분명히 한번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차피 뭐 대상 경주가 있는 날이고 별대박이 바다 불바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고 오늘 서울 구경주 때 대상 경주 한번 때려 박으시고 오늘 이번 서울 10경주 때 한 번 더 별대박 메인 승부처 한번 쳐엎자는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입니다. 혼합 3군 모두 9마리 마필들이 출장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별도의 강력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 뭐 소개는 드릴게요. 2번 일진화랑 이등국이도 기수다. 얘가 뭐 기수 협회장 하다가 때려친 이후로는 이제 기승술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법 변화된 승부 패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두각은 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열심히 타서 한 번이라도 더 갖다 꽂으려고 하는 자세는 이제 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2번 일진화랑은 이동국이가 최근에 3연속 기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도 안쪽이고 초반 성향은 좀 느린 마필이지만 라스트 끝걸음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이동국 일지라도 이번 기회에 강하게 좀 관심을 갖자는 마필입니다. 지금 외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번에 지금 6번 반야동에 최근 두 차례 모두 다 3착을 거두었던 마필. 하지만 이 마필 자체도 그 결정력 부족은 보였지만은 최선은 아니었어요. 27조 마방 애들 자체가 워낙에 좀 그런 패턴이죠. 저 배당 될 때 좀 승부가 가능한 그런 마방이고, 6번 반야동행도 오늘 주목하는 마필입니다. 지금 4번 삼성골패는 뭐 태크보크 패턴으로 넣었다 뺐다를 심각하게 해먹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뺐던 만큼 이번 또 쓰려고 용건이로 한 장 바꿔놨고, 4번 삼성골패까지도 이번에 가지권의 마필입니다. 하지만 별대박이 노리는 뚜렷한 관리 마필은 따로 서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늘 별대박과 함께 하시는 수천 명의 패밀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대로 한탕 받고 싶은 경기인데, 별대박은 과천 경마장 예시장에 있습니다. 예시장에서 오늘 멋진 결과 만들 겁니다. 꼭 함께 해주셔서 이번 서울 식경주 제대로 한탕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11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로 가고 있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오늘 하이라이트 승부처신데 어떤 맥락이신지 여쭤볼게요. 예, 제가 이제 1200이라는 어떤 변수를 노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경마 이제 잘 오래 하신 분들은 아는데 이제 잘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거리 선수가 마라톤 나가면은 완주도 못하죠. 근데 마라톤 선수가 100m 뛰면 당연히 대차로 꼴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경주마다 똑같습니다. 거리 적성이라는 건데, 이제 1200이라는 단거리 경주를 맞아서 지금 뭐 2번 위너스 글로리 물론 되는 말이죠. 여기에 5번 썬록 되는 말이고, 6번 럭키라이트 단독 선행 되는 말이죠. 그리고 외곽에 12번 큐피드 파워 직접 뭐 끌려오다시피 뭐 우승을 걷어냈던 말, 이번에 안토니오 기습도 되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들도 물론 1200 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남들이 저는 전혀 안 보는 말을 보고 있는 건 11번 후리바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1700, 1800이 계속 뛰고 있는 말인데, 사실상 이마필의 혈통 자체는 단거리입니다. 제가 이 후리바람은 31조 예전에 소속이었죠. 예. 그래서 김효섭 그 당시에는 이제 조교사고 지금은 이제 김효섭 전문위원인데, 여기 사무실을 보면 또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지금 이제 친하기 때문에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후리베이 바람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번 경주를 보면서 둘이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후리바람은 제가 볼 때는 컨디션이 지금은 분명히 살아났고요. 최근 1700, 1800 지금 2등급에서 3착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 단거리 경주가 단거리 선수가 마라톤을 뛰었기 때문에 저는 그 와중에서도 잘 뛰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는 자신의 적정거리 단거리 경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상대는 강하고 1등급입니다만 후리바람의 1200 첫 도전 1등급의 첫 도전에 이번에 중심이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는 11번 후리바람이 들어오면 중고배당에 아마 마지막 정말 상황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서울 11경주 오늘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오늘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승부처 많은 분들의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대박은 이번 경주 뭐 단거리에서 뭐 스타트를 뽑는 애들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서 주축이 돼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은 솔직히 6번 럭키라이트가 가장 빠른 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앞에 서면 잘 뛰겠지만 압박을 많이 받는 경주, 뭐 그러다 보니까 선두권이 두텁게 형성될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면 레이스 전개에서 가장 유리하게 오늘 마지막에 짜릿한 역전극을 오늘 가능성 있게 하는 마필이 3번 야우스카이케. 다만 15주 공백기는 있어요. 오늘 임기원이가 또 50조 그 박재원의 마필을 또 기승하고 있는 셈인데, 오늘 어제 명답에 이어서 두 마리를 타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번 3번 야우스카이켓은 얘도 기본 성향은 선행력도 있지만은 그 근성을 충분히 한번 뽑을 수가 있다.
최근에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끝번을 신청하고 나오던 말인데 이번에 끝번 신청을 포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야우스카이케 이제 모래를 맞아도 잘 뛸 수 있다. 뭐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야우스카이케 요건 별대바에 강력하게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 11 경주 오늘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오늘 하이라이트 승부처 멋진 역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꼭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요 경마 그 UCC 방송을 마치고 있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뭐 다짐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난주 이제 1호 경마 때는 제 어떤 만족하지 못할 만한 제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만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1호 경마는 어떤 1호 경마에 모두 초점을 한번 맞춰놓고 예상에 집중을 할 생각이고 이번 주 1호 경마가 서울 부산 할 거 없이 대부분이 좀 혼전 구도로 짜여진 경주들이 많고 대부분 또 배당에 나오는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경주들 잡아내겠습니다. 그리고 1호 경마 꼭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말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1호 경마 정말로 이게 아주 뭐 그 분위기가 좋은 하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대박도 정말 좀 멋지게 좀 더 높은 고배당 체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상황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애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 1호 경마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별대박 선동열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